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제 뒷 배경에 있는 이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얼마 안 됐죠. 지난 10월 초에 보면 무려 400억 원을 들여서 새로 당사를 구입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큰 업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오늘 알려준 바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두 분 전직 대통령의 투옥된 상황에 대하여 이달 말쯤, 즉 11월 말이죠. 11월 말쯤 국민께 사과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전에도 주호영 원내대표 등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도 여러 방송 등에 나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보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는 했었죠. 두 분 전직 대통령 투옥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대로 무언가 입장을 표명하겠다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어 다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죠. 나를 가둘 수는 있으나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가둔 것은 간단하죠.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털기 위해서 이른바 한반도 대운하 22조 원 흔한 이야기로 왕창 해먹은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예단을 갖고 그야말로 먼지떨이식 수사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털리다 결국 이제 형이 확정돼서 들어갔는데, 아마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나를 가둘 수는 있으나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그 말이 더 절실한 것은 지금 3년이 뭡니까? 2017년 4월부터니까 거의 3년 반, 거의 4년 가까이를 갖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그 말이 더 절실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가둘 수는 있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6년 그해 겨울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민주노총 다음에 전교조 등등등 참여연대 등등등 이른바 좌파 집단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난동에 가까운 촛불 시위를 했죠. 거기에 보면 사실상 민변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청와대 턱 앞까지 촛불 시위를 갖다가 허용해주는,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되고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100% 잘한 거 아닙니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등소평이 마오쩌둥을 평가하면서 07과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등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중국의 국민들을 갖다가 희생시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7과삼인 것입니다. 하물며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이 감옥에 가둘 정도로 죄를 지었다면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을 100번을 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올 8월달에 갑자기 광주에 가서 털떡 무릎을 꿇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양반 무릎 꿇는 게 아마 전공인 것 같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를 늦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물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오가 왜 없겠습니까? 역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아니 세종대왕도 과오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누구 하나 이른바 역사의 저울에 달았을 때 과오는 있기 마련이죠. 그 과오는 자기 자신의 과오일 수도 있고 또 행정부의 과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과거 정권을 차별화하고 과거 정권을 격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그분 재임 기간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갖다가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근데 국정원 댓글부터 이 사람들 줄기차게 보면은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승리에 불복하지 않았습니까? 채널A 앞에서 거의 6개월 가까이 데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 2016년 JTBC에 태블릿 PC 어쩌고 저쩌고 그걸 이용해서 거의 난동을 부린 거죠. 거의,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가 크다 한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누구의 허락받고 누구 마음대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과언이 뭐니 하면서 사과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로 가득 차 있는 대법원 그 판결을 갖다가 믿겠단 말입니까? 할 수 없이 대법원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심정적으로 승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과거 일제시대 때 일제의한 법원, 일제의한 거기에 항거했던 김종인 씨의 할아버지 가인 김병로 씨는 뭡니까?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김종인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도 내년 4.7 보선, 이거 4.7 보선 승리해야 다음 대선도 있는 거야, 우리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또 오늘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는 예감을 갖게 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제 그제는 비대위원들에게 마구 비대위원들을 갖다 흔한 얘기를 조졌습니다. 비대위 성과가 미미하다, 당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아니 선장이 책임져야지 밑에 갑판장이 항해사가 책임집니까? 질책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당에는 대선 주자가 안 보인다, 보궐선거 주자가 안 보인다, 젊고 참신한, 그리고 소통, 김동연도 띄워보고 윤희숙이도 띄워보고, 사실 본인이 나가고 싶었겠죠. 그러다가 어제 그제부터는 갑자기 또 입장을 180도 바꿨어요. 우리 당에 지금 유승민도, 오세훈도, 원희룡, 얼마 전만 해도 오세훈은 얼마나 흔한 얘기로 지청구하고 얼마나 면박을 주었습니까? 원희룡을 얼마나 면박을 주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왜?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5월 말 6월 초에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본인 이야기대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당 명 바꾼 거하고, 그야말로 저 4.15 총선에서 그야말로 역대급 참패를 해갖고 무너져서 저쪽으로 여의도를 빠져나갔다가 몇 달 만에 여의도에 무려 400억의 돈을 들여서 이와 같이 버젓이 건물 산 게 다입니다. 실제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장 2022년 대선이야 그건 뭔 얘기죠. 김종인 씨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 그만둘 테니까 당장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지금 영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당내에서 김상훈 의원이 아마 보궐선거 준비 단장을 하고 있는데,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 3선입니다만은 대구에서 대구에서 무슨 국장하고 행시해갖고 이런 양반이다 보니까 정치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단에 보면 각
예비 주자군들의 대리인들이 들어와서 이리저리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성 가산점을 주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거기다 김종인 씨 나다니면서 이 사람들 뭐 누구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쳐놓고 나니까 이제 사실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 하려면은 4.7 보선화 하려면은 최소한 두 달 전인 2월 7일까지는 뭐 후보가 결정돼야 되겠죠. 2월 7일이면 오늘이 11월 17일이니까 12월 1월 지금 석 달도 안 남았습니다. 석 달 내에 지금 이 사람도 안 된다 저 사람도 안 된다 얘기해놨다가 폐색이 사실 만연합니다. 거기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죽기 살기로 전당원 투표 통해서 그야말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기겠다.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4년 동안 진행되어 오던 김해 신공항 올스톱 시키고 결국 가덕도 부산 사람들이 원하는 가덕도로 가겠다고 오늘 2시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역사적 죄를 짓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승리를 위해서 진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만연하게 그저 이렇게 좋은 빌딩이나 사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와인이나 들고 다음에 좀 아부스러운 아첨스러운 이야기나 듣고 그러다가 막상 찬바람 부니까 뜨거라 한 겁니다. 아니다. 뜨거라가 아니다. 차거라 합니다. 차거라. 아이고 추워라. 큰일 나. 이거 배짱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이러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 드디어 먹튀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가기 전에 뭐 이명박 박근혜 과오를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기에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전체가 사과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갖다 왜 중단하지 못하느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국에 빠뜨리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2016년 광화문에서 한 짓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런 가운데 왜 너희는 뭐 사회거리두기 1.5단계 또 이야기하면서 또 정치적으로 코로나 이용하느냐. 왜 이런 얘기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 물론 보면 역사에 당신의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또 51.6%로 박근혜 대통령을 성원하고 지지해 주었던 그 국민에게 사과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겁니다. 김종인 씨, 당신이 사과할 당신은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랬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김종인 대표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왜 박근혜 시대를 갖다가 너희들이 민변인이 전교조니 참여연대니 다 모여서 난동을 부리듯이 저 촛불 들고 횃불 들고 다니면서 결국 정부를 갖다가 사실상 왜 쿠데타를 했느냐라고 되물어야 됩니다. 그때 겁이 나서 김무성, 유승민, 솔직히 말해서 주호영까지 다 이 당 떠나갖고 밖에 나가서 당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바른미래당이나가요. 뭐 바른정당인가요? 만들었지 않습니까? 역사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 요즘도 보면 그 당시 분위기에서 나름 보면 저도 반성할 부분 반성하고 또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전 계속 고집할 겁니다. 하지만 김종인 씨, 김종인 대표 이 당 한 6개월 동안 비대위원장 당대표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내년 4.7 보궐선거 영 분위기 시원치 않으니까 여기 가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얘기하고 또 이 방송 가서는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또 비대위 위원들 어린아이들 데려놓고는 왜 성과가 미미하냐. 성과를 만들면 당신이 만들어야지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제발 그와 같은 그야말로 제일 우리가 경멸하는 것은 정치인, 스테이츠먼, 경륜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른바 정치 기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김종인 씨가 보여주는 것은 여기저기 뜨나기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정치 기술자, 드디어 흔한 얘기로 빨 거 다 빨고 서서히 퇴각 준비하는 그런 추한 모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입니다. 제발 김종인 씨, 문재인 정권의 좌파 앞에 무릎 좀 꿇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즉, 당신이 사과한다는 것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좌파들의 난동과 준동과 그 만행에 대해서 당신이 스스로 무릎 꿇는 것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제발 이달 말쯤 국민께 사과하지 마십시오.